For a long time. Gotta tell you what's on my mind. The story's the same, never changed. We've been 이 시대 청년은 로컬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로컬은 청년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질문의 시대다. 정답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로컬에서는 그런 질문과 그런 실험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닐까. 정체성을 찾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 살지?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기존의 도시에서는 그 일상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로컬에서는 일상을 찾을 수 있다. 로컬로 청년들이 또는 중장년들, 장년들이 와서 산다는 거는 이거는 애국이다. 애국자로 받들어야 한다. 우리 임병수 박사는 애국자. 애국자. 여기도 의거 로컬로 내려온 애국자. 의인들이 있네요. 다 의인들이에요. 기록해주세요. 그러니까 로컬은 저는 행복 경쟁에 대단히 멋진 대안이다. 대도시에서는 우리가 일상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오직 경쟁 가운데. 근데 로컬에 내려오면 숨도 천천히 쉬고 그리고 훨씬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람들한테는 건축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짓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해했거든요. 사람 집을 못 지어서 저는 개집을 5번 지었어요. 제 건축 본능은 개집에 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말할 때 청년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고정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싸우고 그걸 자기의 룰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친구들. 수능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고 네. 판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끼리 목적 의식이 또 있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돼. 그죠? 근데 네. 그 안에 뭔가 들어오질 못해서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껴서 네. 더 질투하고 약간 이런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 있죠.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우리가 그 갈등을 오히려 농촌 사회가 더 드러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살던 분들도 싸워. 아 어차피 사람 사는 기촌하는 공간이니까.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아 그렇구나. 혹시 그건 별거 없이 싸워. 네, 다 사람이 사니까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전선을 그어놓고 그것만 자꾸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첨예하다 자꾸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건 다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이다. 응?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이러는 걸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 속에서는 소통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저희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귀농귀촌들이 많이 오면서 새로운 치킨집이 생겼어. 어허. 기존 치킨집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잘 가. 오케이. 새로 생긴 데는 귀농귀촌인들이 잘 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우리 동네 주민들은 저 집은 저희가 많이 가는 데고 여기는 우리가 많이 가는 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쪽 분들도 그래요. 그건 그냥 서로가 인정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닭 먹으러 가면 맥주 마시면 또 글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넌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군요.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로움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해법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례. 그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사람들이 이 연말이 되면 하소연 대회를 해요. 하소연. 하소연 대회를 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을 1등으로 뽑아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마음껏 고자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라. 그래서 귀농귀촌이 더 힘들었는지 호박이 어르신이 더 힘들었는지 상을 줘. 그러니까 갈등은 이렇게 참고 있을 때가 안 풀리는 거지 표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표현하면 빈정이 상하니까 빈정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마당을 좀 만들어주면 네. 어떨까 싶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동네가
귀농인들이 와서 어쨌든 시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주민들에 비해서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 가장 드라마틱한 경우가 방과후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시골의 어르신들은 갑자기 선생님이 된 거죠.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네, 그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렇죠. 굉장한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선상님. 그렇죠. 예. 이러면서 그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농촌에서 하고 있는 일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주민들과 아주 복잡하게 얽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진안군에서 왜 귀농귀촌한 젊은 분들에게 그 마을 간사, 그러니까 이제 이장 같은 역할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역할이 마을의 중요해요. 대표가 돼서 네. 그러니까 마을에 스며드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위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주고. 네.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잘 짜서 잘 연착륙하도록 도와줘야죠. 네. 우리 최배 PD께서는 그 이제 로컬에 가시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던 게 저분은 굉장한 좀 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 화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 채널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이라든지 또는 로컬의 삶을 약간 좀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네, 생각이 안 중요한 나올 줄 팁 하나. 알고 네, 질문을 저렇게 네. 좋은 팁 하나 알려주세요. 네. 아니,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화해를 하고 왔거든요. 누구랑? 우리 협동조합 직원이랑 화해하자. 싸웠군요. 그렇구나. 아니, 싸운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갈등이 있고 생각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특히나 저도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뭔가 팁이 있는 것 같다. 잘 지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민들과 지내냐. 잘 지내는 법.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특히 은퇴하신 세대였을 경우 성취를 이루시고 내려오셨을 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니까 그 받아들임이 솔직히 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추 그렇게 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구나. 아닌 걸. 이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네. 저희 아버지만 봐도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넓은 정원이 생겼으니 꽃을 가꾸고 싶어요. 근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께는 땅이란 곧 생산성의 문제잖아요. 아니 저 아까운 땅에 왜 자꾸 꽃을 심어? 그리고 꽃씨가 또 딴 데도 날아가고 그러면서 뭐 이제 모르던 사이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제초제 뿌리고 가지고 이러면 다 읽어놓은 밭인데 아이고. 아빠 화가 나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서로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이해만 하면 문제는 크게 없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최별 PD가 그렇게 농촌에서 잘 적응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팁은 과연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난 하나 발견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냐고. 아무것도 몰라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어세두세하고 막 모르게 해야지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좀 말도 걸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이거 좀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PD들은 어디를 가나 잘해요. 왜냐하면 PD라는 게 피터지기라고 뒤지기라는 사람들이라 뭐든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저희 맞죠? 아버지 대신 나오신 그렇습니다. 근데 저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뭐 서울에서 뭐 한 가닥 하셔가지고 딱 오셔서 한 몇 달 보면 이 지역의 문제를 다 파악하세요. 우리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현지에서 정말 고수 중에 고수, 말을 제대로 못할 뿐인데 이거를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분은 이제 공공의적인 기분이 나쁘죠.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교수님.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이 모든 일들 가장 장애물이 뭐냐 빈정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그 빈정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빈정상하게 하지 맙시다. 그게 참 사소한 감정인데 그렇죠. 네. 네. 로컬에 살고 싶은데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직업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뭔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꿈에 대한 어떤 전략 뭐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보다 로컬에서의 삶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감.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한 방에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렇게 좀 간을 보고 또 이렇게 두드려 보고 또 이렇게 실험해 보는. 그러니까 이주하기 전에 이렇게 한 달살이 해보고 여러 가능성들을 놓고 하나하나 다져가 보고 테스트 해보고 선택하는 게 안전할 수 있거든요. 예. 곧바로 오지 말고 네, 네. 청년과 로컬이 어떻게든 한 번 만나는 그 첫 만남 그리고 그 지점이 그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좀 로컬과 청년이 잘 맞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지원금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나와 연고가 있는 곳을 가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까? 임경수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뭐 지역과 관련한 청년 정책은 크게 두 가지죠. 주거, 집과 일자리 이걸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요. 집이 있어야 농촌에 올 수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올 수 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과 일자리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요. 취향에서부터 수준까지가 천차만별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더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교수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점점 넓혀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들어오라라고 하면 그건 진짜 신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익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자기의 수준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정착해라. 네 정착해라. 아 그렇구나. 그 청년들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우리 공무원분들이 누가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지원 받았으니까 토해내고 가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아니 뭐 6개월 있다 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가면 제가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올게.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건 숫자지. 이 친구가 간 건 중요치 않아요. 숫자만 맞추면 될 거 아니냐. 한데 그 친구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새로운 친구가 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요만큼이라도 바꿔놨다는 그럼요. 겁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그죠, 일이다,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숫자로만 자꾸 이 일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기서 잘 정착하고 있고 또 떠나도 괜찮은 그런 환경을 우리 로컬에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 지점으로 좀 고민을 해야지 된다. 우리 최별 PD께서도 어쨌든 그 이제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도 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런 관계자분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시청에 네. 많이 들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네. 정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으니까 시골에 폐가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리 적은 돈이어도 제가 뭐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는 사람 중에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또 모수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좀 더 어린 나이에 더 아무것도 없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4,500만 원짜리 폐가를 샀잖아요. 그 집을 저는 처음에는 제가 청년이고 전 집이 없었으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있죠. 그걸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집도 집이니까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트만 돼. 그러니까 물론 빌라도 돼요. 도시에 있는 빌라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근데 어쨌든 담보 평가가 가능한. 그러니까 저희 집은 115년 된 집이었잖아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이. 그때부터 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행히 회사가 있으니까 사원 대출 받아다가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제가 회사원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 집을 못 샀을 거예요. 그걸 원해도.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만약에 이걸 원한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대출이라도 가능하게끔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청년 정책 같은 거 혹시 제안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출 수 있게끔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내셨어요? 로컬에 가면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작 청년들이 살 집은 없습니다. 성우신 줄 알았어요. 묘한 일이죠.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자리를 말입니다. 커피도 약간 그란데 사이즈 그란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건물, 시설물을 이렇게 만드는 개발 프로젝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생명을 돌보는 재생 방식으로 청년들의 로컬 살이를 지원해야 된다. 뭐 가장 대표적인 집이죠. 빈집 많아요. 근데 청년들이 로컬에 와서 한 달 살이 또는 뭐 1년 살이 이렇게 간을 보기 위해서 내려와서도 집을 가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내려오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집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은 또 자가용이 없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대중교통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 세고 줄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유해보면 이런 거죠. 나무를 한 그루 우리가 옮겨 심더라도 그 나무가 새로운 땅에 자리를 잡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네. 자리 잡고 뿌리 내린 다음에 이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년들 지원은 불과 1년, 2년 땡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생애주기 관점에서 생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뭘 도와줘야 될 건지를 원점에서부터 좀 보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시하고 완주군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와. 군산이 2,800여 명, 익산이 4,400여 명 줄었고 정읍이나 남원, 고창의 감소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완주군은 지난 연말 인구가 92,422명으로 1년 전보다 1,280명 증가했고 김제시도 542명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와, 우선은 우리 최별 PD님하고 임경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 왜 축하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관계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되게 진심으로 뿌듯했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또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제시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 청년공간 이다에서는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가 177명을 지원하면서 청년 창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비 창업가 10명, 창업 7년 이내에 청년 창업기업 10개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김제영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 청년 정책, 우리 최별 PD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김제시청에서 저한테 우리가 창업을 뭐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래서 뭐 죽산면에 뭐 창업 청년들을 모아놓고 뭐 이런 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실 때 처음에는 저는 창업에 대한 그게 좀 무서웠거든요. 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약간 도박하라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그 지원을 받은 사업체가 와서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빵집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사람이 넘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 할 정도로. 그랬을 때 김제시는 사실은 창업할 마음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되게 지원 정책이 많고 꼼꼼해요. 그 경제진흥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네. 되게 꼼꼼하게 AS가 좀 가능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류상의 일처리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해서 일처리를 맞아요. 하시는구나. 사실은 창업을 하고 싶거나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세도 필요해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그때 김제시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공무원분 모셔놓고 김제시에 뭐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걸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여전히 김제에 불편한 것이 많긴 하지만 찾아보고 놀랐다. 생각보다 있었던 거예요. 많구나. 아. 네, 그게 조금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르는 거죠. 맞아요. 누가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조금만 관심 갖고 네. 더 알아보는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다면 네. 의외로 청년 정책은 굉장히 좀 많고. 제가 시청에서 저를 뭐를 하나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모범 시민상 이런 거. 지금 행안부가 청년마을 사업 꽤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나요? 그리고 경상북도 같으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도 있고 서울시가 하는 지금 뭐 넥스트 로컬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청년들의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그런 정보들을 좀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네. 그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설에도 꽤 많이 전국의 청년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좀 다녀보시고 여러 지역들을 나에게 잘 맞는 완주의 김병수 씨는 홍대 앞에서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지하실에서 공연하고 너무 땅속이 싫어서 이제 전국을 다녔는데 완주에 오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하고 이제 완주에 저 자리를 잡은 삼내. 분도 있죠. 삼내 네, 삼내 쪽에. 임 대표님께서도 완주군의 정책 혹시 어떤 것들이 또 크게 효과를 받고 또 눈에 띄는 정책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사실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인구가 늘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김제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서의 혁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로컬과 관련된 아까와 같은 얘기로 인구가 늘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을 좀 더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청년들은 많이 보여요. 네. 옛날보다 훨씬 많이 보이고 또 완주군이 굉장히 일찍 그 정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주군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다가 쉐어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지역으로 오면 2년 임대하는데 리스크가 많잖아요. 나 6개월만 있다가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2년 계약을 하니까 도시 같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겠지만 맞아. 시골을 그럴 가능성이 적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완주군에서는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런 임대 방식이 가능하게끔 군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러한 정책에서부터 청년 창업 정책,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또 적극 유치해서 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만 조금만 더 개선되거나 보완되면 네. 더욱더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완주군의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인구가 는 데는 3개 읍입니다. 삼내, 봉동, 용진 이렇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농촌은 다 인구 감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소멸되는 것은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중심지뿐 아니라 외곽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네. 교통의 문제. 엄청 농촌 지역은 심각하죠. 자동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어떤 활동도 못 합니다. 저기 좋은 직장이 있어도 자동차를 한 대 사고 나면 그거 갖고 자기 생활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대중교통이 있으면 그게 나의 직업이 될 수 있으나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맞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농촌의 문제를 우리가 인구만 없어지는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주거의 자유가 우리는 보장돼 있는 나라인데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는 도시와 똑같은 서비스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건 불평등한 거죠.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청년들도 내려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45가지 청년 사회적 기업가였어요. 청년자가 떼지는데 딱 2년 걸려요. 47대니까 청년으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쉬워요? 아쉽죠, 사실은요. 근데 무슨 얘기냐? 지금 청년들도 곧 중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 사업 이런 걸 가지고 핫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이 생애주기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이 들어서도 로컬에서 시골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행정과 만나고 보다 더 조금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로컬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좀
또 저희 세대랑 같이 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기본 인프라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 도시권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다르죠. 근데 사실 아주 이거는 인간의 존중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 기본이 채워진 다음에 더가 아니라 만약 이런 시설이 있으면 청년들이 내려올까를 질문을 해보면 저는 사실 참 그러려면 사실 저는 농촌 도시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내려오게끔 하는 그 욕구를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머릿수 채우는 청년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10명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실 오늘은 채별 PD가 저는 그런 역할에서는 거의 20만 명의 청년을 대표한 김제는 이제 채별 PD를 얻어서 이 결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김제 관계 인구가 그렇죠. 네. 지금 당황스럽네요. 그 피아노 유키로 한번 농촌이 이렇게 이제 살다가 뭐 갈 데 없어서 옛날 같으면 할 일 없으면 시골 가가 아니라 정말 농촌에 이런 멋진 인재들이 들어와서 몇 번의 사례만 보여주면 저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투자하는 걸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청년들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이런 친구들을 또 육성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같이 병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컬로 오는 청년들은 저는 애국자다. 그러니까 애국자에 맞는 그 대우를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대자보 도시가 되어야 저는 이걸 이제 맑은 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용으로 다 이동을 하면 이건 탁한 피예요. 환경에도 안 좋고 탄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어디든지 오고 갈 수 있게 거기에 자전거, 전기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도 이동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독일에서 그 9유로, 9유로로 모든 대중교통 다 타게 했잖아요. 대중교통 무료화까지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곳곳에 구장을 넓게 쓸 수 있죠. 전라북도도 전주나 큰 도시 안에 있어야 이동의 제약이 없고 로컬로 가면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집 문제하고 대중교통 문제는 최우선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뭐 BRT가 훨씬 그 돈이 덜 들고 요즘에는 이제 DRT라고 해서 수요 대응형 미니버스들도 운영하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버 택시 같은 거 부르듯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하면은 미니버스가 와서 나를 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소멸위기 지방 로컬을 살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다. 저 박연미 대표님 말씀에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김제가 좋았던 이유는 그냥 그 평야거든요. 사람 없는 그 평야인데 와서 약간 되려 실망스러웠던 게 우리 집에서 20분만 가면 대형 마트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뭐야 왜 여기까지 약간 물론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당연히 기본적인 인프라는 필요하지만 이 지역의 장점이 뭔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도 여기가 도대체 왜 좋아였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이런 거였는데 그 브랜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되어 있던 지역 중에 하나였던 거죠, 김제가. 그리고 저는 전라북도 지역도 좀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원도 하면은 막 산, 대관령, 뭐 바다, 동해바다 이런 느낌이고 부산 뭐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근데 전북은 사실 다 있거든요. 바다도 있고 뭐 평야도 있고 다 있는데 되려 전북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놀랐던 거는 뭐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되게 뭐가 많은데 알뜰하게 많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웰빙과 가장 맞닿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풍요로움의 고장이고 밥도 얼마나 맛있고 쌀도 얼마나 근데 그거를
이 지역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된다. 약간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요한 문제가 만약에 뭐 그런 도로나 주택을 할 때 이거를 우리는 꼭 행정이 해야 된다라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차라리 청년들이 이런 혁신적으로 시골을 바꿀 수 있는 연구비를 청년들에게 해서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제안을 하게끔. 그러니까 주체가 행정이 아니라 행정은 사실 서포트의 조직으로 남고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지역으로 많이 놀러가서 사회 인프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주의 어느 청년들은 이런 거죠. 빈집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10년 무상 그 사용 계약을 맺고 대신에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 뭐 숙박을 하는 거죠. 10년 지난 뒤에 그대로 주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 지금 비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집을 잘 고쳐서 거기서 사업을 10년 동안 잘 해놓으면 내가 받아서 해도 되고 내가 누구에게 임대해도 되고 집주인 손해 아니죠. 그런데 빈집을 가지고 사업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무상 임대료를 받지 않고 내가 사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좋은 상생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한쪽은 잉여, 한쪽은 결핍이거든요. 이걸 잘 연결해서 서로 제로섬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 지점을 찾으면 그것이 저는 사업으로도 되고 행정도 그런 것들은 빛이 나는 일이니까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프랑스는 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지자체 뭐 협력 정책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청년들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놀러 왔더니 막 행정이 밥상을 차려놓고 뭐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왜? 오히려 한국에서 좋아요. 네, 가족이 밥상을 해놓는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든 없든 여기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프랑스는 민간단체들이 그래서 가끔 대자보가 이제 마을에 붙여요. 우리가 이 땅이 공터인데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다. 몇 시에 카페에 모여. 그러면 정말 행정 오는 분이 이 공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뭐 밤 12시에 모여서 그거를 공유화하는 방법들을 의외로 프랑스인들은 많이 써요. 되게 생활 민주주의가 네. 자리 잡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막 히볼리에는 아주 번화가 건물에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그 사람들이 쓰게끔 한다던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행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는 시스템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은 마담 제이 위니데라는 이제 사이트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추천을 해서 진짜 실행까지 가는 것들을 되게 홈페이지가 이뻐 일단 저희 공무원스럽진 않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는 자전거 도로 확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시민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걸 그 되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런 시도들을 주민들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번역된 책 가운데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프랑스의 작은 인구 15만 앙제라는 도시 이야기인데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일본의 지방 작은 도시들은 다 지금 사람들이 떠나 죽어가는데 프랑스의 작은 이 중소도시 앙제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은 쌩쌩하게 살아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분석한 책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이웃 도시들까지도 대중교통으로 사통팔달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권 운영하는데 정기권 그 값을 가족 수에까지 반영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다자녀 가정 전기권 값을 깎아줘.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데는 이렇게 벨리브 자전거를 이렇게 대여소에서 빌려 타는데 이 앙제시는 아예 1년씩 빌려줘요. 시민들이 이제 자전거를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시내에 오래된 상가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꼼꼼한 제도가 있어요. 바깥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시내 가게에서 안 파는 것만 팔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내 주요한 상가에서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지자체가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본이 들어와서 막 초토화, 프랜차이즈가 그냥 다 이걸 막는 거죠. 매월 축제가 있고 주말에 새벽 시장이 있고 우리 전주는 매일 새벽 시장이 열리죠. 우리가 좀 더 훌륭해. 그래서 프랑스의 앙제를 포함한 작은 중소도시들은 이게 이제 저는 소도시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막 뺏고 뺏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이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엮이면 네. 정말 풍요로운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저희의 대화가 계속 성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면 이게 각자 쓰는 말의 배경이 다 달라서 다 서울 같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도시 같은 걸. 인프라가 있고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도시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다. 아니, 그랬을 때 좀 성공보다 성장이다.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요? 김제는 사실은 관광도시로는 매력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고 그걸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또 부안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완주 또 다르고 사실 저 완주 고산면 갔을 때 그 오래된 상가들 사이에 책방이 곳곳에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야, 거기는 또 뭔가 되게 나름의 인프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거를 우선은 잘 파악해서 나에게 맞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인구를 늘릴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인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 지역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방 정부만의 몫은 아니겠죠. 지역 주민들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김제가 인구를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뺏기는 거죠, 옆에서. 네. 맞아요. 도시에서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라 전주에 있는 사람이 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도청 공무원분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김제 도심에 있는 사람이 김제 변두리로 오면 그것도 귀농귀촌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다른 도에서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컬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 탈수, 1년에 100만 명 탈수도권 하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늘지 않으니 이제 그 방법이 필요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해서 저도 뭐 공감합니다.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고르게 여러 지역에 분포돼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이 네. 뭐 적정한 인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닌데 조금 뭐 막연한 질문인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좀 재미난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네, 전라북도에 자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우리 정석 교수님부터 네. 있는 것 뭐고 없는 것 뭡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것 다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 다 있다. 없는 것 편리한 대중교통. 일관성이 무슨 교통부 장관을 지금 약간 공약 말씀하시러 오신 거 아니죠? 전북 BRT를 빨리 만들자. 맞아요. 대중교통의 시급성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고요. 화폐적 풍요는 없어요. 뭐 서울만큼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자리도 없고 네. 뭐 이렇겠죠. 없는 하지만 것. 네. 있는 건 비화폐적인 풍요가 있죠. 아, 그 외적인 다른 것들이 더 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그래? 진짜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좀 다르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비슷해. 네. 아니 있는 것은 저도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실제로 지금도 오도이촌 생활하면서 장을 김제에서 봐가거든요. 네, 똑같은 돈을 벌어서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외식도 웬만하면 전북 지역에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훨씬 싼 값에 여기는 다 국내산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훨씬 싸고 풍요롭죠.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없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외국인 마을이 좀 있나? 그러니까 사실 어느 네 저는 이게 다양성을 얼마나 받아들이냐의 그 도시의 그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래 도시가 살아남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성을 그 맞아요. 지역을 제일 받아들일 중요한 수 있냐. 네, 사실 네. 도로의 문제도 다양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끔 저는 전라북도는 조선시대, 세국시대 저 그 생각.
전라북도는 너무 풍요로워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하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굳이 뭐 받아들일 필요가 네, 없다. 굳이 우리 네 분께서도 알려주신 전라북도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리고 없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또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붐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로컬에 대한 관심이 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경수 대표님. 비화폐적인 풍요,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인데 그게 결국 아까 말한 이웃, 사람 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제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인문학자는 그걸 로컬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 속에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 속에서 축적된 관계성이라고 하는 걸 로컬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가 청년들한테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댈 데가 없는 로컬리티가 점점 엷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 그러면 계속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그런 풍요로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로컬리티를 어떻게 더 보존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 많은 지역 개발 정책, 청년을 유치하는 정책이 이 부분을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 마치 아까 말한 성공을 전제로 한 어떤 지원 사업들 이런 것 위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우려 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제 또래들 우리 저 베이비 부머 60대 안팎 뭐 우리 형님 누님들 또 우리 아우들 좀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고향이 이제 곧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져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에 또는 뭐 전주에 근데 내 고향이 지금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 돌아가시면 인구가 제로가 돼서 이제 사라질 것이 분명한데 내가 계속 여기에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될지 제자리에 있는 게 정의라고 하거든요. 차가 보도에 있으면 정의롭지 못하죠. 사람끼리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정의로운가.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조금 옮겨가서 거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일이고 내가 더 행복한 일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 특히 이제 우리 수도권의 대도시에 머물러 있는 은퇴한 정년한 우리 친구들 형님 누님 우리 아우님들에게 이 어린 연사가 외칩니다. 생각해 봅시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저는 요즘에는 지역은 소멸되면 안 되나? 이런 질문도 해요.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저는 이제 농업이나 이제 생태 환경 쪽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거를 따로 떼지 않고 지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사실 인구는 좀 주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머릿수가 아닐 텐데 저는 지금은 진짜 많은 질문을 할 때 왜 우리는 없어지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아주 시작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히 요즘에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막 한 달에 한 번씩도 막 나오는데 이 정책의 기준이 대부분은 나한테 이득이 돼? 안 돼. 이걸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 질소질 비료가 있고 탄소질 비료가 있어요. 질소질 비료는 이제 소똥이나 이런 건데 이거는 막 몸을 부풀리고 성장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요. 탄소질은 이제 나뭇잎이나 이런 종이에서 나오는 건데 얘네들은 뿌리를 단단해하고 알들은 작아요. 근데 시장에 내보내려면 이 질소질비를 해서 애들을 키워. 맞아. 눈에 보이기 네. 일단은 좋아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나가면 일주일도 못 버텨요. 어. 근데 탄소질은 작지만 얘네들이 나가면 되게 오래 오래가. 버텨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먹을 건 탄소질로 하고 내보낼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농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봤을 때 이게 질소질형 정책이지 단순히 몸집을 키우고 머릿수를 키우고 실적을 만드는 정책인가
아니면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진짜 이 친구들이 단단하게 이 지역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탄소형 정책인가? 둘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최별 PD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말 까먹어서 지금 아니 호소하시고 지금 화학 선생님 모셨고 지금 화폐적 풍요, 비화폐적 풍요 아주 그냥. 주기율 때 내놓을 뻔했잖아. 지금. 오늘은 화폐. 길을 답은 뭡니까? 네, 답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콘텐츠를 지금 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살고 있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서울도 사라지고 있다. 저도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은 이랬나 싶었는데 그게 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가 우리 고향 맞던가 이제 그렇게 생각 드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여기는 누가 없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모든 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면서 결국 나다움의 문제로 좀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와 어울리는 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나답게 사는 것에 결국에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교수님께서 쌍따봉 잘 안 날리거든요. 훌륭해요. 네, 역시 구독자가 20만이 내공이. 지금 아까 우리 도시의 정석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 낙수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쌍따봉을 날리셨습니다. 사원이 내신다는. 사원이요? 네. 자, 오늘 로컬과 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정말 의미 깊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저희 토론에 이렇게 참여한 소감 한 말씀씩 짧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연민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는 뭐 제가 청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청년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이제 정석 교수님이랑 임경수 박사님, 오늘은 PD 이렇게 만나서 제가 너무 겸손을 모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도 이 레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저는 이런 자리가 꼭 방송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조금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도시에서 지역으로 오는 청년들 얘기만 했지만 지역에 남는 청년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도시로 가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 남아서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려오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석 교수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약간 조금 아프게도 오기도 하고 좀 복합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제 김제에서 2년 살다가 서울에 돌아가게 됐을 때 말분들도 티 안 내도 서운해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이게 종종 온다고 해도 뭔가 내가 괜히 막 견죽만 올려놓고 그런 것 같고 그랬는데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게 저는 저의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데 솔직히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인생이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너무 모르겠을 때도 있고 뭐가 진전이 안 될 때도 있고 결론이 안 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위안이 되는 자리였고 이게 방송으로 나갔을 때도 그게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정석 교수님, 개인 홍보 금지고요. 네, 개인 홍보 금지입니다. 자, 금지. 자, 소감으로 해주셔야 돼요. 소감으로. 오늘 따뜻했고 즐거웠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목포의 청년들이 만든 괜찮아 마을 그 일기 청년들을 기록한 영화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 행자가 길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많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길을 찾는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쉬우니까 홍보 한 말씀. 도시의 정석?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뿌잉뿌잉. 가자, 20만. 알겠습니다. 자, 이 청년과 로컬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거니 또는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느꼈던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그 대한민국 청년과 로컬이 모두 푸르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